이번 강의의 주제는 exception 레벨 오버뷰입니다. 먼저 exception 레벨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exception 레벨은 프리빌리지 레벨, 특권 레벨과 연관이 있거든요. 프리빌리지 레벨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exception 레벨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처음에 exception 레벨을 좀 개념적인 내용으로 익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ception 레벨이 실제 현업 프로젝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그리고 exception 레벨을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왜 알아야 되는지를 좀 알고 있어야지 exception 레벨과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exception 레벨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xception 레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핵심부터 들어가겠습니다. exception 레벨은요, 이제 프리빌리지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리빌리지 레벨이죠. 여기서 말하는 exception 레벨의 exception은요, 그 메모리 오버투로 exception이 유발이 되면은 특정 그 주소로 이제 exception 벡터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브랜치가 되죠. 이런 동작의 exception이 아니라 프리빌리지 레벨의 exception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exception 레벨은 프리빌리지 레벨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xception 레벨의 exception이라는 단어는 exception이라는 그 ARM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exception보다는 프리빌리지 레벨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다,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프리빌리지 레벨이 무엇일까요? 프리빌리지 레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버에 접속하실 때 계정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정 어카운트란 정보로 서버에 접속하시게 되면은 일반 유저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반 유저 권한으로는 여러분이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서버와 관련된 환경을 여러분 개인 속성으로 설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일반 유저 권한으로는요, 개인 속성 정보만 바꿀 수 있지 다른 유저의 속성 정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저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파일을 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서버 관리자인 경우에는 루트 권한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루트 권한은 일반 유저 권한보다 높은 권한이죠. 서버의 전체 용량도 설정할 수 있고요. 각각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용량도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특정 유저를 아예 쫓아낼 수도 있어요.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 리소스를 설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정 공간에 좀 더 다른 유저보다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루트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 유저는 프리빌리지 레벨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루트 권한에 비해서 낮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루트 권한은 프리빌리지 레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CPU 아키텍처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프리빌리지 레벨이 무엇이냐면요,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특정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어떤 레지스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프리빌리지 레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셨죠? 그러니까 프리빌리지 레벨은 전체적인 어떤 실행 권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xception 레벨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가 있을까요? 소프트웨어가 실행될 때의 환경 권한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exception 레벨은 ARM v8 아키텍처에서 exception 레벨 0에서 exception 레벨 3까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exception 레벨은 EL0이고요. 가장 높은 exception 레벨은 EL3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exception 레벨을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exception 레벨이 현업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사실 딱히 바로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ARM 아키텍처와 관련된 여러 기능들이 있죠. 레지스터라든가 어셈블리 명령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업 프로젝트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예시를 들 수가 있어요. 뭐 레지스터 같은 경우는 뭐 RTOS 관점으로 봤을 때 컨텍스트가 레지스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레지스터는 뭐 커널 크래시라든가 RTOS 크래시가 났을 때 그때 레지스터 정보를 활용해서 디버깅을 잘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ANV8 아키텍처에서는 뭐 X30 레지스터라든가 스텝 포인트 레지스터 정보를 활용해서 디버깅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셈블리 명령어는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가 어셈블리 명령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어셈블리 명령어로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연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어셈블리 명령어를 잘 알아야지 여러 가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익셉션 레벨 같은 경우는 아키텍처 좀 근간이 되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고등학교 수학의 중학교 수학이죠. 인수분해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고등학생이 인수분해를 모르면 뭐 미적분을 좀 배우기 어렵겠죠. 왜 그러냐면 인수분해는 그 중학교 과정이죠. 어찌 보면은 그 미적분을 알기 위한 기반이 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익셉션 레벨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익셉션 레벨은 그 아키텍처를 이루고 있는 주요 기능의 기반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익셉션 레벨을 모르면 아키텍처와 관련된 주요 기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셉션 레벨은 반드시 잘 익혀 주셔야 되고요. 익셉션 레벨이 이해가 안 가시면 먼저 익셉션 레벨을 제대로 마스터 하신 다음에 뭐 ARMv8 아키텍처를 이루고 있는 익셉션이라든가 혹은 하이퍼바이저라든가 혹은 그 트러스트 존과 같은 그런 기능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익셉션 레벨을 잘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는요. 제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다시피 ARMv8 아키텍처를 이루고 있는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익셉션의 동작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익셉션 레벨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퍼바이저, 그러니까 ARMv8 아키텍처에서 하이퍼바이저와 관련된 그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해서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와 관련된 기능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퍼바이저, 버추얼라이제이션과 관련된 주요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먼저 익셉션 레벨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존과 관련된 여러 소프트웨어 스택을 배우시려면 익셉션 레벨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익셉션 레벨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이 전체 다이어그램은 이제 이후 강의에서도 계속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부분은 익셉션 레벨 뜻하고요. 익셉션 레벨 0, 익셉션 레벨 1, 익셉션 레벨 2, 익셉션 레벨 3가 있습니다. 근데 각각 익셉션 레벨별로 실행이 되는 소프트웨어 스택이 정해져 있어요. 익셉션 레벨 0에서는 유저 애플리케이션, 익셉션 레벨 1에서는 리눅스 커널이 실행이 되고요. 혹은 RTOS 커널이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익셉션 레벨 2에서는 하이퍼바이저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익셉션 레벨 3 같은 경우는요, 이 트러스트 존 기능에서 시큐어 모니터라는 소프트웨어 스택이 있는데, 시큐어 모니터가 익셉션 레벨 3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전체 소프트웨어 구조도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구조도의 기반이 되는 그런 배경 기반 지식이 바로 익셉션 레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익셉션 레벨을 잘 알아야 되는 또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어요. 익셉션의 동작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제 익셉션 레벨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슬라이드는요, 익셉션 벡터 테이블의 스펙입니다. 가장 이제 왼쪽에 보시면 exception taken from이라는 이러한 행이 있어요. 이 보면은 이제 exception이 이제 어디서 일어난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current exception level, current exception level, lower exception level이라는 내용이 있죠. 이와 같이 exception vector table, 즉 ARMv8 아키텍처에서 exception이 유발될 때에 어떤 방식으로 exception이 처리가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익셉션 벡터 테이블은 익셉션 레벨을 기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셉션 벡터 테이블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익셉션 레벨을 잘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익셉션 그 벡터 테이블에서 보이시는 current exception 레벨 있죠? current exception 레벨은 exception 레벨 1이 될 수가 있고요. exception 레벨 2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exception 벡터 테이블 기준으로 current exception 레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exception 그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는 섹션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설명드리는 제가 강의의 핵심 주제는 여러분이 exception 레벨을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exception 벡터 테이블의 내용은 상세한 분석은 이후 강의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exception 레벨을 잘 알아야 되는 다른 이유는요. 어셈블리 명령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자, 어셈블리 명령어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 명령어를 한번 보세요. msr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여기 레지스터가 있죠. sp_el0라는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줄에 보시면 이제 msr, sctrl1이라는 이런 레지스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셈블리 명령어 같은 경우는 범용 레지스터 혹은 요 레지스터를 스페셜 레지스터라고 하거든요. 스페셜 레지스터 그리고 시스템 레지스터와 관련된 이 레지스터로 어셈블리 명령어가 함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셈블리 명령어의 동작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시려면 이와 같이 exception 레벨, 여기 보이는 EL1 exception 레벨 0를 뜻하고요. 여기 보이는 exception 레벨 1은 EL1이라고 보이는 점이사가 있죠. exception 레벨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설명드리면 어셈블리 명령어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바로 exception 레벨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하는 내용입니다. 하이퍼바이저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exception 레벨의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exception 레벨 2에서는 하이퍼바이저가 실행이 되고요. exception 레벨 1에서는 리눅스 커널이 실행이 되는 그런 구조로 대부분 시스템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트러스트 존 같은 경우는 ARM 아키텍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보안 환경 구축할 수 있는 어떤 보안 아키텍처인데요. 트러스트 존 같은 경우도 exception 레벨의 개념에 의해서 트러스트 존이 구성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러스트 존에 진입을 하려면 SMC 명령어, Secure Monitor Call이라고 하는데요. SMC 명령어를 실행해야지 exception 레벨 1에서 exception 레벨 3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xception 레벨은 ARM v8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기능의 기반 지식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xception 레벨에 대해 소개를 드리기 전에 ARM v7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동작 모드와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M v7 아키텍처에 정의된 동작 모드에는 어떤 모드들이 있었어요? 유저 모드, 슈퍼바이저 모드, IRQ 모드, FIQ 모드, 어보트 모드, undefined instruction 모드가 있었죠. 자, 근데 이 ARM의 동작 모드가 어찌 보면은 이제 아주 크게 확장된 개념이 바로 exception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ARM v7 아키텍처의 동작 모드 기준으로 봤을 때 유저 모드에서 유저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됐죠. 자, 그런데 ARM v8 아키텍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exception 레벨 0에서 유저 애플리케이션 실행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슈퍼바이저 모드, IRQ 모드, FIQ 모드, 어보트 모드, undefined instruction 모드들이 있는데 사실 이 모드에 대응이 되는 그런 그 개념이 ARM v8 아키텍처에는 사실 없습니다. 근데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가장 비슷한 exception 레벨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슈퍼바이저 모드는 EL1, IRQ 모드는 EL1, FIQ 모드, 그리고 어보트 모드, undefined instruction 모드 같은 경우는 EL1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동작 모드 기준으로 봤을 때
유저 모드는 프리비리지 레벨 0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슈퍼바이저 모드, IRQ 모드, FIQ 모드, 어보트 모드, 언디파인 인스트럭션 모드 같은 경우는 다 프리비리지 레벨 1으로 실행되는 동작 모드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익셉션 레벨은 프리비리지 레벨에 대응이 되는 개념이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동작 모드는 익셉션 레벨 1에 대응이 된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익셉션 레벨의 핵심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프리비리지 레벨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들어서 그 서버에 이제 접속하는 일반 유저의 권한과 그리고 서버를 관리하는 서버 관리자의 권한을 좀 비유로 들어서 프리비리지 레벨이 무엇인지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익셉션 레벨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셉션 레벨을 잘 알아야 되는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현업 프로젝트 진행하시다 보면은 여러 부서 내에 있는 다른 개발자분과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서드파티 업체, 회사 밖에 있는 다른 업체와 협력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익셉션 레벨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익셉션 레벨 3에서 뭐 어떤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됩니다. 혹은 뭐 리눅스 커널에서 SMC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EL2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혹은 이메일에서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여러분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업무를 기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 지식이 익셉션 레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